여러분, 큐레이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한 미술관을 우아하게 걷는 사람? 그거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전시 하루 전날 액자 안 맞아서 다시 뜯고, 작가랑 가격 문제로 밤새 통화하고, 리플릿 옷자 하나 때문에 전시 전체가 욕먹는 사람. 오늘 이야기할 책 이일수 작가의 즐겁게 미친 큐레이터는 멋있기 전에 먼저 갈린다라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큐레이터를 꿈꾸는 분, 갤러리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 혹은 그냥 미술이 좋아서 전시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책 정말 좋습니다. 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책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일수 작가의 즐겁게 미친 큐레이터라는 책을 읽고 리뷰하고자 나왔습니다. 먼저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제가 이제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청평에서 가평에 있는 갤러리 1582라는 그 곳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오픈한 지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갤러리 돌아가는 생태계나 큐레이터의 모습들, 전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정보가 마땅히 없었어요. 그러다가 책을 하나 제가 발견을 해서 이 이일수 작가의 즐겁게 미친 큐레이터라는 책을 읽게 됐고, 이일수 제가 작가라고 소개를 하지만 이 분야에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이분을 좀 소개를 하면, 대중이 그림을 통해서 지적 유희와 감성적 치유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시 기획을 비롯해서 도서 집필, 강연 등을 꾸준히 해온 일종의 큐레이터이자 감독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코 갤러리라고 있거든요. 잠실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없어지긴 하셨는데 그 하나코 갤러리가 또 한때 되게 유명한 그런 갤러리로 자리매김했었고요. 또 SBS 기획전시 총감독을 맡을 정도로 좀 우리나라 전시씬에서는 굉장히 이름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큐레이터는 전시를 그냥 멋지게 설명하고 그림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술, 사람, 돈, 경영, 행정, 홍보, 현장 노동 등 모든 것을 다 묶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장 총감독으로 큐레이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레이터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면은 되게 돈 많은 사람들과 칵테일 파티 이런 거 쫙 하면서 멋지게 빼입은 다음에 갤러리를 우아하게 걸으면서 저거 치워, 저거 걸어, 약간 이렇게 좀 그런 모습으로 많이 비춰졌는데, 실제로는 발이 붓도록 뛰어다녀야 하는 실무자이자 전시를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또 책임자,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목차였거든요. 목차를 보면은 단순하게 챕터 1, 챕터 2가 아니라 제1 전시실, 제2 전시실 해서 제5 전시실까지 이렇게 전시실로 챕터를 구분한 게 좀 인상 깊었는데요.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일수 작가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 책을 이론서가 아니라 각각의 전시실로 읽는 독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전시를 보듯 현장 장면과 관찰로 독자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각각의 전시실을 보면요, 제1 전시실이 감동의 잉태, 갤러리와 미술관의 탄생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의 갤러리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상업 갤러리 운영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갤러리, 대안공간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술관과 갤러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미술관하고 갤러리는 법적 근거 자체가 아예 다른 그런 존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간의 중요성을 제1 전시실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지 이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 전시실을 읽으면 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뿐만 아니라 공간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고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전시실은 미술이 경영을 만나는 공간 갤러리입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실무적인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2 전시실, 그러니까 이 챕터를 통해서 제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저는 갤러리 대표이자 제가 또 큐레이터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실무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작가는 어떻게 발굴하는지, 작품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아트 페어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언론 홍보, 리플릿 만드는 법 등 다양한 실무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던 챕터고, 아마
큐레이터를 생각하시는 분들, 갤러리 운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새 이 전시실을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보면 사실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멋있죠? 멋있는데 멋있기만 하진 않아. 되게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3전시실은 미술 현장, 사람 관계 미학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갤러리도 작가와 갤러리, 또 큐레이터, 관객,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잖아요. 우리 인생사 대부분의 일들처럼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하는 것의 의미, 신진 작가, 지도교수, 또 막 작업실 비밀 판매 유혹.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 판매 유혹이라는 것은 사실 저도 이제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우리 갤러리에서 온 사람, 전시를 본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갤러리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작가가 몰래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저희 작업실에서 따로 보시죠. 그러면 갤러리에 주는 돈을 안 줘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검은 손의 유혹,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 또 갤러리스트, 컬렉터, 애호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결국 제일 제가 봤을 때 3챕터에서 중요한 거는 신뢰다. 그러니까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 갤러리는 할 수 없다. 큐레이터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전시실은 이제 큐레이터의 자질과 입문인데요. 약간 큐레이터를 막연하게 꿈꾸는 분들에게 좀 직설적으로 조언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챕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작부터 드라마 속 큐레이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꿈깨!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낭만보다는 직업 윤리, 그리고 태도, 사명감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제 4챕터 4전시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전시실은 즐거운 큐레이터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에세이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일수 작가가 하나코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이제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이나 감성들 혹은 이야기들을 에세이식으로 약간 담아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면서 더 와닿는 부분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코 갤러리라는 곳을 이제 운영을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린 관람객이 작품을 구매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리 갤러리에는 이 어린 친구들이 그림 안 사지. 약간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갤러리의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갤러리의 하루 혹은 솔드아웃이 됐을 때와 솔드아웃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갤러리 전시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그림 동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림 동네도 우리 일반 사람들의 동네와 다를 바 없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되게 현실적인 그런 챕터였습니다. 이 책은 장점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큐레이터의 전 과정을, 왜냐면 이 지은인 이일수 작가가 큐레이터를 했었기 때문에 큐레이터의 전 과정을 정말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갓 큐레이터가 되신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갤러리를 단순하게 예술이 아니라 경영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술은 되게 고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갤러리도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이 이제 그 미술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 그것도 경영이다. 그러니까 돈이 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큐레이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환상을 와장창 깨버리는 좋은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대신 이제 이 책은 갤러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관과 갤러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큐레이터라고 총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술관에서 근무를 하시든 갤러리에서 근무를 하시든. 근데 이 책은 갤러리에만 특화되어 있고 미술관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미술관에서 일하시는 큐레이터 분들을 우리는 학예사라고 부르는데, 약간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미술관에서 일하시는 그런 학예사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혹은 좀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결이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즐겁게 미친 큐레이터는 큐레이터를 멋있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다. 돈도 명예도 체력도 빠듯한데 전시가 완성되는 그 순간 하나로 다시 다음 전시를 준비하게 되는 사람들. 이 책은 큐레이터가 되고 싶으면 읽어라 이게 아니라, 그래도 큐레이터를 하겠다면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해라 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전시를 보는 눈이 바뀌고 갤러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책, 즐겁게 미친 큐레이터.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도 그래도 큐레이터가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 원식이었습니다. 대꾸 알죠?
안녕.